2025년 1월 1일 오후 9시 14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24년도 통계를 보니까 섹터별로 수익률이 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섹터들이 몇몇 보이는데요. 전력하고 미용, 그 다음에 초전도, 헬스케어, HBM, 조선 쪽이 좀 있었고, 개별로는 이제 삼양식품하고 경영권 분쟁, 주목도가 좀 있었습니다. 섹터별로 좀 정리를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역시나 국내 시장은 테마와 주도주 시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24년에 한 번씩은 주도를 했었던 아이들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기업의 가치성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 국내 시장에서는 남들보다 빠르게 주도주 선점하고 테마주 선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익에 좀 빛을 봤던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5년에도 열심히 주도주, 테마주, 이슈들을 좀 열심히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슨항은 올해 로봇이다. 로봇시대에 열리나 관련주, 클로버, 레인보우 등등등.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산업 쪽에서 관심이 꽤 많아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CES 2025가 준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로봇용 소형 컴퓨터 출시를 발표를 했으며, 삼성전자 또한 로봇 추진을 신설하고 사업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로봇 스타트업인 피규어에 3조 8천억 원의 금액을 투자하기도 했는데, CS 2025의 기조 연설에 나설 것으로 이제 보여지죠. 로봇 관련 향후 로드맵이 이번에 나올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젠슨항의 발언이 꽤나 좀 의미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이 굉장히 좀 요번에 핵심 섹터로 좀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 25년도에. 그래서 좀 체킹을 저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제슨 토르 출시 예정 관련자 에리스 유니캐스트 원익. 이제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엔비디아는 로봇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의 잭슨 토르를 출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장중에 내용이 나와가지고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가버렸는데 어찌됐든 현재 로봇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체크를 꼭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가 확실하게 로봇 산업으로 눈을 돌린 것 같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과거 로봇팔에 대한 주목도로 22년도에 한번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었는데 RS와 유니캐스트가 상한가를 가면서 같이 좀 주목도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과거 거를 가지고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역시나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요즘에 좀 많이 이제 똑똑해졌다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옥겜 넷플릭스에서 최초 신기록 덱스터 쇼박스 아티스트 위즈윅 옥겜2가 나오고 나서 넷플릭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5억 시간의 시청을 기록을 했고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세운 4억 5천만의 시간을 깨고요. 최장 시청의 이제 시간의 기록을 좀 해버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2는 26일 이제 첫 선을 보여가지고 아직 공개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부분들이었는데, 누적 기준으로 넷플릭스 역대 가장 인기 있는 비영어권 TV쇼 부문의 7위에 올랐고요. 93개국의 넷플릭스에서 1위를 휩쓸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징어 게임 3에 디카프리오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의 시상식에서 디카프리오랑 이정재가 찍은 사진 그리고 이정재의 인터뷰 발언에서 누가 나왔으면 하는 배우가 있느냐라는 거에 디카프리오를 언급했거든요. 2를 찍으면서 같이 3까지 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제 가장 그 영희와 철수의 그림 그런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구글과 엔비디아 머스크까지 노리는 기술 엑스게이트, ICTK, KCS, 아톤 등등등 CES 2025에 새롭게 추가된 것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양자컴 부스를 볼 수가 있어요. 25년도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거기 때문에 관심도가 확실히 좀 있어 보입니다. 보통은 CES 2024부터 시작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로보틱스나 모빌리티, 헬스케어나 AR 등에 이제 주목이 되기 마련인데 이번에 에너지 전환 플러스 양자 컴퓨팅이 새로운 도전에 눈에 띄고 있는 부분이라 체크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글이 이번에 이제 윌로우를 오픈하고 나서 양자의 관심도가 확실히 높아지고 있었고 그 지표는 실스크, 아이온큐, 리게티 2100% 이상의 수익률을 끌어올린 것에 대해서 내용을 좀 삼아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양자 쪽이 머리를 확실히 제대로 들어가지고 관련주들까지 확실히 좀 올랐는데 국내에서도 영향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체크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조용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국내 스타 기업 관련주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등등등. 처음 영상에 이제 코멘트를 심을 때 변압기 쪽에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것을 보고 좀 제가 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LS 일렉 같은 기준으로 체크를 했을 때 북미 매출이 현재 2년 새 6배가 뛰었고요. 그 다음에 미 현지 고객사 매출 성장만 8배가 넘었거든요. 사실 이제 변압기, 그러니까 변압기 쪽은 이제 매개체에서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 해외든 국내에서든. 근데 실제로 국내 전력 변압기 쪽에 해외에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느냐에 대한 포인트점은 없었는데 해외 빅4 기업들을 그러니까 즉 슈나이더나 지멘스, 이튼 이런 애들과 동등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수주가 확실히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캐파까지도 늘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국내에서 변압기 쪽이 굉장히 공룡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압기가 제가 기억으로는 24년도에 확실히 가장 원탑으로 수익률이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아직도 우상향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렉라자 유럽에서 허가 관련주 유한양행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국산제가 미국 유럽에서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은 EC 같은 경우 전날 미국 존스앤존스의 리브리반트의 렉라자 병용요법에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승인했다고 내용이 전달됐는데 해당 요법은 지난달 유럽의 의약청인 약물사용자문위원 회로부터 허가 공고 의견을 받은 바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요번에도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유한양행이 승인 처음을 받고 나서 FDA에 승인이 된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세론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다시금 한번 좀 주목도가 올라갈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범야권 차기주자들의 등장. 관련주 이재명, 홍준표, 김동연, 한동훈. 자, 이거는 뭐 관련주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엄령 이후에 정치 섹터들이 불이 붙고 있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새해에서도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야권 차기주자들이 머리를 들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가장 핵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 인물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한쪽의 뭔가의 지지의 느낌보다는 주식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당 관련주들이 거의 막 주의 딱지, 경고 딱지를 거의 다 붙이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투자의 유의가 좀 필요합니다. 다만 확실히 변동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해서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관련 GSA, 우크라이나 영토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송출이 새해 첫날에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은 러시아 가스 경유를 중단했다고 하는데 이는 역사적인 일로 러시아의 시장을 잃고 재정적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도 2월 말에 러시아와의 전쟁 개전 이후에 이 계약을 유지를 해왔고요. 이번에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가스 공급은 받고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 쪽에서는 하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되게 이제 좀 반대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자, 220억 군용 헬리콥터 드론의 속수무책이다. 에이럭스, 제이션, 파인텍, 딥마인드, 퍼스텍.
우크라이나 해군이 해상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서 러시아군의 헬리콥터를 격추했다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무인 해상 드론이 공중 목표물을 파괴한 최초 사례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에 마구라 V5 해상 드론이 러시아군 함선의 공격을 이제 가한 사례는 꽤 있었지만은 공중 표적을 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상 드론의 주목도와 플러스 이제 드론 관련해서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까 위에서도 얘기 드렸는데요. 25년에서도 정말 진짜 개처럼 뛰겠습니다. 열심히 좀 영상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항상 진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구독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벌써 지금 유튜브를 6, 7년 했는데요. 진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하게 해주실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나 구독자 그리고 멤버십 분들에게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정말 열심히 노력 많이 하고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